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54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신계급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자국민을 가지고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회를 운영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5등급의 계급을 가지고 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죠. 제1등급 꼭대기에 있는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서요, 승려들이 차지하고 있다네요. 또 마지막에 있는 그 계층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가촉이라고 하는 건 접촉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봤는데요. 천민이죠. 천민이 이제 목이 말라서 어느 민가를 가면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민가에서 이제 복장을 알고요. 이게 이제 천민이라고 이제 딱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주는데요. 바가지에다 물을 퍼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물을 붓더라고요. 부으니까 이 사람도 자동적으로 두 손을 받아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바가지로부터 받아서 그 물을 마시는 광경을 봤습니다. 말하자면 그 바가지는 그 바가지 주인이 입을 통해서 이제 마셨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더라도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민족, 계층이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뒤에다 천민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5개 계층의 계급을 형성해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나라, 인도가 있죠. 그런데 현재 인도 수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요.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신분 상승을 통해서 지금 수상이 됐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도는 그런 신분 상승 어떤 뭐라고 할까,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또 한 나라가 5개 등급의 시민 계급을 나누고 또 그렇게 점차적으로 굳어져 가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나라가 이 세상에 또 하나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조선이죠. 조선 500년 동안에요, 자기 민족을, 자기 동포를, 자기 시민, 자기 국민을 노예로 삼은 나라입니다. 네, 조선. 고려 때까지는 노예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선 들어서 노예제도가 시작됐고 그 노예제도를 제도화시킨 나라, 군왕이 세종대왕이라네요. 놀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분제도가 타파된 게 언제죠? 일제시대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의 신분제도가 확실하게 타파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이 미친 일부 이 지도계층에 있는 자들이요, 이 신분제도를 다시 5개 계층으로 나누려 합니다. 이 미친 짓에 일부 우파 정치인들도 이제 포함하고 있죠.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미친 신분제도, 즉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신분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우리나라도 불가촉 천민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불가촉 시민계급 있죠.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나 또는 반동자들은요, 당연히 근처에 오지도 마라. 너희들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어. 한 공간에 있는 건 더 싫어. 오지 마. 근접하기도 싫어. 라고 하는, 극우야 너희들은. 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죠. 심지어는
국민의힘, 우파라고 하는 국민의힘조차도요, 근접하기 싫어하고요.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요. 또는 물병을 얻어맞고요. 서로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아예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급이 있잖아요. 시민 계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짐작하셨죠? 태극기 세력, 태극기 시민들이죠. 이분들을 구구다 또는 하여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접촉하면 오히려 그 이상의 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불가촉 시민 계급, 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태극기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력이고요. 또 음으로 양으로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애국 세력, 행동하고자 하는 애국 세력은 전부 다 불가촉 시민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조차도 접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분들이 극우 세력인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4단계, 4등급 시민 계급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좌든 우든 또는 정치에 관심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냥 투표가 생기면 투표하러 가는 분들, 또는 어떤 특정한 정당에 그냥 투표 기여만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투표하는 그냥 어떤 정치성이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분들, 아예 투표장을 가지 않거나 갈 때는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세력에 투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 시민들이죠. 이 일반 시민들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보지 않는, 돈만 있으면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일반 시민들은 제 4등급 시민 계급이죠. 자, 이런 제 4등급 시민들에게는 그냥 뭐라고 할까,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들 얘기야. 그냥 나는 오늘 즐겁게 살면 돼. 안보가 해체되든 또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든 돈만 있으면 돼. 나 또 위험하면 또 해외로 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 4등급에 속하는 시민들이다. 자, 제 3등급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일까요? 시민 계급일까요? 네. 문바들. 물론 이 시민 계급은요, 이 카스트 제도도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계급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죠. 항아리 같은 구조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제 3등급은 누구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네. 사법적 제도가 적정하게 또는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강준만 교수가 그랬다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이제 수집해서 정리하다 하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예 포기했다잖아요. 네. 이 내로남불에 관한 이 행태가 사회 전반에 이제 파급되어 있습니다. 네 편이면 적용이 안 되고요. 네 편이면 더 가중해서 처벌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게는 대표적인 거 문바라든지 사법부에 있어서는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또는 그런 이너서클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용에 혜택을 받거나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라임 사태다, 옵티머스 사태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인맥들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쳤는데 자기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 이익을 취한 만큼 처벌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생각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나 내로남불 계층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요, 제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전반적인
끼리끼리 문화에서요,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하는 형태죠. 그 사람도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가지고 제도화시키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보장하거나 또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제3등급에 있는 그런 시민 계급이에요. 그럼 2등급 계급은 누굴까요? 바로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은요, 본격화된 것은 그 5.18 그 민주화 운동 이후서부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그 본격적인 그 예우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정의가 새롭게 정의되고 그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특혜가 조금 주어지고 자, 이렇게 됐죠. 네. 그 민주화 운동 이전에요. 그 5.18 그 민주화 운동 이전에 87 체제나 또는 어쨌든 그 이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저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받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지금 현재 주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제 그 특별한 제도화시키는 것을 이제 공식화하거나 아니 노골화 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특례법 또는 보상에 관한 법률과 녹여 들어가 가지고 그에다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5.18 특혜를 받는 민주화 운동 관련 그 자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요. 이분들에게 희생을 당하신 이분들에게는 적정한 사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부 사립대학에서 그 입학 특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수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 세력들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이건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해요. 자, 이 친구들이 말하자면 이걸 완전히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 입학에 특례를 줘야 된다. 또는 취업에 특례를 줘야 된다라는 걸 아예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 그 특권 계급으로 아예 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사립대학교에서 자기 그 선발 제도 차원에서 일부 그 민주화 운동 자녀들에게 특례를 주는 거는 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부에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국립대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사립대학교에서 자체의 그 선발 제도, 선발 그 어떤 입학 전형 그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누군가가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도화 시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일에요, 5.18 특별법로 만들어 가지고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비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이런 식으로 처벌 제도를 만들든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 자녀들에게 입학 특례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제2등급에 해당하는 소위 그 상위 계급에 속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바로 이제 5개 등급의 4개 등급까지 형성이 된 겁니다. 제1등급은 누굴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제1등급은 7천만, 8천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백주혈통 있는 그 몇몇 사람. 와, 저는 놀랐습니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해서 남쪽에서도 추앙하는 줄은 내가 놀랐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형성되는 5개 등급의 그 신분제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분제도 일제시대에 의해서 타파됐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분제도를 스스로 타파하지 못하면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썩어 빠진 신분제도를 타파당할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타파되겠습니까? 타파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이 신분제도를 타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내로남불에 기반한 사법제도의 가 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나 저나 3등급에 속할지 또는 4등급에 속할지 또는 뭐 불가촉 시민계급에 속할지 그거는 각자의 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가들은 될 수 없습니다. 제2등급 시민계급으로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미요. 그들은요, 이미 백두혈통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신분제도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화 운동가들의 이런 참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이런 시도를 눈뜨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또다시 형성되는 이 신분제도가 타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신분사회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다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요, 우리 개혁파와 함께 앞장서서 이 신분제도를 다시 형성하려는 일부 썩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먼저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먼저 이 사회 주류에서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파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지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